쿠베르탱 남작 아마 다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대 올림픽의 올림픽을 부활한 주역입니다. 그런데 쿠베르탱 남작이 이 올림픽을 부활시킬 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굉장히 젊었었던 시절. 뭐 쿠베르탱 개인은 좀 뭐랄까요.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성차별주의자이기도 하고 인종차별과 관련돼서 논란도 많은 인물입니다. 개인을 놓고 본다면.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한 흠결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올림픽 부활에 대한 공로를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쿠베르탱을 근대 올림픽 부활의 뭐 주역으로 꼽는 뭐 사람들한테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쿠베르탱이 한 유명한 얘기 있죠. 이 올림픽은 승리하는 데가 아니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쿠베르탱 자신도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 그리고 선수 규모에 상당히 신경을 썼었고요. 모든 올림픽이 그거를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도쿄올림픽도 만약에 2020년에 강행을 했다라고 치면은 참가자 수, 참가 국가 수가 뚝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연기를 한 겁니다. 올림픽이 처음으로 취소됐던 건 1차 대전 때문이에요. 근데 어디서 하려고 했었냐? 베를린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독일에서 올림픽을 하는 게 늘 말썽이 많더라고요. 1916년 베를린 올림픽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했습니까? 20년 뒤에 다시 1936년에 하게 됩니다. 올림픽은 대공황 때도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대공황 때도 올림픽을 진행을 했고 1936년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어디인가요? 베를린에서 다시 열리게 됐는데 이 올림픽 깃발하고 나치 깃발 당시 제3제국의 공식 깃발이었죠. 그 깃발이 같이 거리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이었고요. 그러니까 올림픽 스타디움이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저기서 우리 손기정 선수가 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자, 올림픽에서 이제 성화를 채취해서 이렇게 달리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을 뭐 개막식, 폐막식이 점점 더 멋있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36년도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성화를 점화하는 것. 그래서 아테네에서부터 성화를 체화해갖고 달려오는 그 행사를 멋있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막식에서 히틀러가 참석을 하죠. 아주 군복을 입고 히틀러가 참석을 해서 올림픽 길을 향해서 쫙 경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청중들은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또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죠. 그래서 36년 올림픽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띠게 되는데 이거는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했지 않습니까? 1차 대전에서 패전했던 독일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그러죠. 1차 대전 때 독일이 그랬고 2차 대전 때 일본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이태리도 로마 올림픽을 60년도에 했고 일본이 64년에 도쿄 올림픽을 했고 72년도에는 독일이 뮌헨 올림픽을 합니다. 그래서 패전 국가들이 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나면은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 독일은 사실은 대단한 인종주의를 보이게 되죠. 요것도 재밌는 광경인데 보면은 여기 히틀러가 있죠. 그 동계올림픽이 이때는 아마 베를린하고 같이 열렸었던 것 같은데 히틀러하고 요 옆에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사인하고 있는 인물이 선전상으로 유명했던 괴벨스입니다. 아주 대중선동의 귀재였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 캐나다 팀이 와서 사인을 받았는데 히틀러가 이제 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올림픽에서는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나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껏 착한 척을 했죠. 우리는 포용적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췄지만 실제로 독일 팀을 구성할 때 유태인들 배제시켰고 유태인들을 마구 탄압하고 그런 탄압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탄압하고 있는 그 상징들은 싹 가려버리고 올림픽을 했던 겁니다. 요게 아리아인 독일이 올림픽을 하면서요.
독일 인종들, 아리아 사람들의 우수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요 사진에 나오는 사람,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이 표준적인 아리아인들, 금발에 푸른 눈에 윤곽이 그 또렷한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림픽에서도 아주 그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나치 포스터에 묘사된 아리아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이미지를 갖고 독일 민족의 우수성,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영웅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제시 오웬스라는 그 미국 사람, 그것도 흑인이었어요. 아주 그 기가 막힌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잘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육상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 제시 오웬스가 4종목에 출전을 했는데 4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습니다. 100m, 남자 육상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 그리고 멀리뛰기. 그래서 이제 이 올림픽의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 올림픽에 또 한 명의 스타가 있죠.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어느 종목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마라톤에서 나왔습니다. 자, 손기정 선수. 그 앞에 있는 일장기를 다는 사람은 남승용 선수입니다. 우리 역시 조선 사람이죠. 올림픽에 동메달로 입상을 했는데 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유명한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환희에 넘쳐야 할 텐데 다들 슬퍼하고 있는 모습들. 역대 올림픽 수상자 중에서 가장 슬퍼하는 모습이었고, 이것이 이제 전해져서 뭐 일장기 말소 사건이 되는데,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 손기정 선수, 백범 선생이 3번 울었다고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울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손기정 선수가 아마 중국에 잘못된 정보가 전해졌는데 뭐냐면 징병돼서 끌려나가서 전사했다. 일본 총알밥이 돼버렸다 하는 그 소식이 잘못 전해지니까 우리 손기정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우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귀국을 해보니까 손기정이 살아있더라. 그래서 반가워서 울고 해서 백범 선생이 손기정 때문에 3번이나 울었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IOC 공식 기록에는 일본인 손기태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지만 되지 않았고, 아마 손기정 선수는 정치판의 유혹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후배들에게 흐트러짐이 없는 어떤 체육인으로서의 삶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88 올림픽 때 마지막 그 성화 주자가 되셨죠. 뭐 테크니컬리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청중들 앞에서 그 이 성화를 들고 뛰는데 정말 그 뭐랄까요. 그 기억이 생생한 게 어린아이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그러니까 그 1936년도 베를린에서 우승을 하고도 고개를 떨궜어야 했다면 그 내 나라 내 조국에서, 비록 분단된 조국이지만 거기서 그 벌어지는 올림픽에서는 아이들처럼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생생합니다.